안녕하세요. 청담 리투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옆볼이 꺼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움 시술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옆볼에 볼륨을 채우는 콜라겐 주사 시술, 그리고 옆볼 필러 이렇게 있겠는데요. 오늘은 옆볼 필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위주로 한번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 필러를 굉장히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좀 덜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땐 당연히 콜라겐 주사를 권해드리게 되는 것 같고,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의사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할 때, 시술 이후에 어쨌든 꺼짐이 굉장히 차이나게 많이 교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에는 필러를 시술을 함으로써 푹 꺼진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필러는 일종의 생체에 넣을 수 있는 젤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젤리를 이제 이 안에 넣어주다 보니까 부피를 꺼진 부분을 딱 채우는 데에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시술 직후부터 바로 결과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필러가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녹아가거나 또는 자리 잡을 때까지 관리하는 등 이 이후의 경과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반복 시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기 살이 붙은 것처럼 차오르고, 어떤 이물감이나 불편 또는 여러 가지 필러에 대한 걱정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 살이 붙은 듯이 살이 차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얼굴에 너무 살이 없거나 피부에 탄력도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콜라겐 주사보다는 도리어 소량의 필러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좀 더 만족도가 높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요. 좀 자연스럽고 좀 완만하게 꺼져 있어서 이 부분이 티 안 나게 자기가 살이 붙은 것처럼 차오르고 싶은 경우에는 볼륨 콜라겐 주사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넣지 않는다면 처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필러를 넣은 게 마치 빈 어떤 주머니에 뭔가 찰흙을 넣어도 그게 흐른 것처럼 이렇게 되기는 사실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지나치게 많은 양을 넣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적절한 양을, 소량의 필러를 꺼짐을 완화하는 정도로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환자분들 중에 이러한 것을 좀 오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필러를 아무리 넣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이가 들면 이 부분은 계속 꺼져가게 되고, 또 나이가 들면 심부볼은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여기 필러를 예를 들어 소량 했는데 저는 처진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을 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 부분은 그냥 필러가 사라졌고, 여기에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좀 더 꺼지고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심술보가 늘어났는데 필러를 넣은 것이 여기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필러, 너무 많지 않게, 보통 저 같으면 약 2cc, 정말 많아도 한 3cc 정도의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소량의 필러로도 잘 시술을 하면 충분히 꺼진 부분을 잘 완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술을 잘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울퉁불퉁해진다는 거는 결국 이 옆볼의 살의 이제 뭐 두께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테고, 피부의 어떤 탄력도 모두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필러는 이렇게 샌드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층에 우리가 새로운 뭔가 소시지를 넣어주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빵 바로 아래에 소시지를 넣으면 볼록 튀어나올 것이고, 극단적으로 완전 고기가 있는 아주 깊은 단계에다가 소시지를 넣으면 넣은 거에 비해서 꺼짐이 완화되는 게 티가 별로 안 나겠죠. 적절한 포인트를 사람마다, 살의 두께마다, 피부의 탄력도마다 시술을 하는 것이 어떤 시술자, 의사 선생님의 관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시술을 하게 되면 옆볼 필러를 한 후에 울퉁불퉁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러 시술을 하면 어쨌든 1주에서 길게는 2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로 막 누르거나 하면 이게 일종의 젤리와 같기 때문에 퍼지거나 쌓아둔 부분이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의사들은 몰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몰딩이 이 안에 살들이 뭐 빈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누른다고 쭉 내려가고 이러진 않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을 잘 맞춰 한 경우에 그거를 가급적이면 최소 1주, 길게는 2주까지
꾹꾹 누르는 행위는 조금 피해주는 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를 이렇게 너무 턱을 괜다거나 이런 건 절대적으로 피해줘야 할 것 같고요. 잠을 자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돌바닥에다가 여기를 괴고 자지 않으면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좀 주의를 하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주무시는 과정에서 너무 눌리지만 않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땅콩형 얼굴과는 별개로 옆볼 필러 시술을 할 때 좀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필러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들도 많고, 필러를 시술하고 필러가 기본적으로 물을 조금 더 머금는 성질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필러는 그게 좀 더 심하고 어떤 종류의 필러는 그게 좀 덜한데, 옆볼이라는 부분은 여기를 말하거든요. 광대뼈 바로 아래부터 꺼짐이 시작되고, 사실은 여기 인대가 있어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손을 대고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지나치게 과하게 차오르면 당연히 넓어 보이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래서 옆볼 필러는 땅콩형 얼굴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꺼짐 자체에만 집중해서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부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얼굴형에 따라서 광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나 반대로 여기가 너무 들어가 있거나 그 사람의 얼굴형과 현재 살의 양을 고려해서 섬세한 디자인의 정확한 시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옆볼의 꺼짐을 교정을 할 때 지나치게 100%를 위한 교정보다는 살짝 덜 교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옆볼 필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뽑아서 Q&A 형태로 답변을 드려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